계속해서 전염병 청정국가 이미지를 내세우고 중국의 뒤를 이어 동남아 국가 중에서 베트남만큼 기회의 땅이 없다고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는 베트남의 민낯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결국 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처럼 반도체나 전자기술 등 다른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립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춰야 하지만 베트남은 결국 아직까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형성 과정에서 베트남 국민들의 노동력이 들어가게 되고 추후에도 계속해서 경제 성장의 밑받침이 될 수 있기에 베트남은 계속해서 어떻게든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 1위를 기록했지만 전염병 사태가 발병하고 나서부터는 5위 밑으로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도 해외 산업기지를 너무 한 곳에 집중하는 건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고 베트남 말고도 인도네시아나 태국 등 초기 베트남 못지않게 매력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초기와는 다르게 인건비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정책적인 문제가 겹치는 등 문제점이 증가하는 것도 한국이 베트남 투자를 줄인 한 가지 이유입니다. 특히 외국 건설사들과 관련된 문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베트남은 어떻게든 매력적인 요소들로 외국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태도가 180도 돌변하는 걸로 많은 외국 기업들에게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의 경우 베트남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가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막상 투자를 진행하니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투자금을 다시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자 베트남 재무부에서 이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돌려보내기보다는 베트남 다른 곳에 투자라는 식으로 권유하는 것이죠. 쇼핑몰에서 옷을 샀는데 잘못된 상품이 와서 환불을 신청하니 환불은 안 되고 다른 옷으로 구입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인허가를 받고 준공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높은 세금을 매기거나 토지 보상 액수를 현지 시세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면서 국내 건설사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이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벌어들인 수입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도 베트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 계좌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다시 달러로 환전해서 한국으로 입금해야 하지만 베트남 정부가 이 과정에서 이체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금지하거나 각종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서류 보완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심지어 그냥 무한정 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매력적인 요소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경우 어떻게든 다시 베트남에 재투자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투자금 송금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터진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베트남에 무조건 투자해야 한다는 베트남 정부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고야 말았습니다.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규모 자체가 작년보다 11.1%나 감소하였고 지난해까지 꾸준히 베트남 투자 순위 1위였던 한국은 1년 만에 5위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부당한 대우와 공산주의 국가라는 타이틀 아래 강압적인 정책을 일삼아왔던 베트남은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자 총리가 직접 한국 기업을 찾고 정부 주도 아래 한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까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30일 한국 기업 투자 상담회가 먼저 열렸고 이번 달 17일에는 베트남 하노이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간 대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간담회를 통해서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 노무, 환경, 행정 절차 등 모든 부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결국 암암리에 이루어졌던 본인들의 문제를 모두 인정하고 이 부분을 고쳐줄 테니 어떻게든 베트남에 다시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나 남아있기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속담이 여기에 쓰이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그만큼 이익이 있으니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이번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베트남 시장의 위험성도 많이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항상 제2의 계획을 염두에 두고 베트남 시장을 노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종크TV였습니다.